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술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브랜딩을 공부하는 브랜더로서 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14년차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며 공부해온 예술의 도움을 현업에서 아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의 책을 여러분께 기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길벗 출판사의 자회사 더 퀘스트에서 출간된 이 책, 예술은 어떻게 비즈니스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창의적인 일잘러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 논리력, 예술적 감성, 시각화로 얻는 일의 감각, 예술을 공부하는 비즈니스맨 어떤 느낌이 드나요? 비즈니스맨이 예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예술적 감각 키우기, 이렇게 5챕터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비즈니스 업계에선 경영학 석사인 MBA 학위 소지자만큼 순수미술 석사인 MFT를 중요하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꽂히려면 디자인과 예술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은 명품 브랜드의 브랜딩에서도 보이는데요. 명품 브랜드가 각 나라에서 매장을 열 때 지키는 하나의 규칙이 바로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반드시 갤러리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기도 하지만 브랜딩 활동이기도 합니다. 예술은 고유한 취향과 안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논리력, 예술적 감성, 이 두 가지는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자질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일잘러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이기도 해요. 30년 전쯤에 맥킨토시가 뛰어난 디자인으로 시장을 장악한 시절이 있었어요. 위기감을 느낀 IBM은 미술교사를 초빙해 사내 엔지니어 200명에게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림을 배우고 그려봄으로써 화가나 디자이너와 같은 창의성을 키워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IBM은 1,500명이나 되는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이렇게까지 투자되는 것만 봐도 논리력과 예술적 감성이 더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량인지 느껴지는 대목이죠. 비즈니스맨이 그림을 배운다는 것은 시각화하는 작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훈련해야 해요. 방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는 법, 그리고 전체를 파악하고 세부를 파고드는 감각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각화를 훈련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첫째, 방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는 법. 둘째, 전체를 파악하고 세부로 파고드는 감각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으로 엮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도식화예요. 시각적으로 묶어내야 가닥이 잡히고 새로운 통찰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는 프로세스는 그림의 기초가 되는 데생을 그리는 프로세스와 같다고 합니다. 데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는 대상을 관찰할 때부터 부감과 주관을 반복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대상을 전체적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대략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데생이 시작됩니다. 이게 부감이고요.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를 파악한 후 조금씩 세부를 파고드는 게 주관이에요. 크게 보는 부감과 세부로 파고드는 주관이 있는 거죠. 데생을 할 때는 부감과 주관, 즉 전체를 파악하는 과정과 세부로 파고드는 과정을 교대로 반복하며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을 공부하는 비즈니스맨,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째,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보다 좀 더 가치 중심적인 것들도 함께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경영자로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예술을 공부하면 삭막한 비즈니스 업계에서 마음을 기대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창조적 경영과 예술의 공통점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둘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 셋째, 시대를 읽어낸다.
비즈니스와 브랜딩은 사람을 읽어내고 사람에게 가치를 파는 일입니다. 논리와 실질적 이점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공감과 지지를 줄 수 있다면 진정한 팬을 얻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브랜딩이 됩니다. 첫째, 다양한 경험과 심층적 사고를 훈련하는 것. 다양한 경험과 심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는 게 예술의 역할입니다. 심층적 사고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둘째, 실무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표현된다. 저는 기획자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100 중에 40의 노력을 문학과 예술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있는데요. 대상을 뾰족하게 세분화하고 기획을 할수록 문학과 예술을 통해 쌓아온 레퍼런스와 감수성이 실제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 대상에게 다가가는 건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상에게 닿을 감성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레이아웃을 만들 때나 디자인, 카피를 구상할 때도 얕지 않고 단단하면서도 꽂히는 힘을 가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예술적 안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기획자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갭이 너무 큽니다. 자신의 취향을 기르고 예술적 안목을 키워가는 건 자신의 분야에서 브랜딩 되어갈 때 너무나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00에 40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쏟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한 노력만은 아니고 개인적 취향이기도 하죠. 예술 작품을 많이 보고 분석할수록 다양한 표현 기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쌓일수록 각각 별개의 영역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탁월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창의성도 풍부한 레퍼런스가 쌓여야 포텐이 터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과정은 꽤나 노가다처럼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예술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4가지를 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 둘, 언어화하는 훈련. 이 언어화하기 위해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언어화하는 훈련,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언어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직관적으로 그림 속에 초록색과 파랑이 있다. 그림 속 인물은 옆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표정이 슬퍼 보인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그림을 언어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스케치 따라해보기입니다. 이 책에선 이 과정을 드로잉을 훈련하라고 권장합니다. 실제로 이 저자분이 드로잉하는 거를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드로잉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읽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그림을 가장 천천히 섬세하게 바라보는 방법이 따라 그려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넷째는 전시회 리뷰 쓰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리뷰가 쌓이면 좋은 레퍼런스가 되고 나의 안목의 성장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미술교육은 감상과 실행을 반복하는 거라고 해요. 그림에 대한 직관과 감상으로 느낀 점을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엔 기초적인 드로잉 훈련을 반복합니다. 감성과 논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 책에선 아트 싱킹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예술가들이 감성과 논리의 양쪽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사고법이라고 해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논리는 말과 글로 표현할 때 강화됩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 둘, 언어화하는 훈련. 셋, 스케치 따라해보기. 넷, 전시회 리뷰 쓰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은 어떻게 비즈니스의 무기가 되는가에 대한 책 소개와 함께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조금이나마 되었을까요? 예술과 브랜딩, 드로잉의 연결점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예술적 감각과 논리력을 갖추는 것은 브랜딩에서 나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것. 명쾌하고 깊이 있는 브랜딩 기획을 담아내는 곳, 브랜드 기획자의 노트 해나 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